자, 6.25 전쟁 이후의 경제성장. 자, 두 번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1950년에 결국 무슨 일을 하느냐라는 거지. 첫 번째는 결국, 근데 그 전에 우리나라가 공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 일본에서 일제시대였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스스로 발달을 하려면, 공업을 하려면 얘들아 뭐야?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 그치? 결국 공장을 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뭘 사와야 될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와야 돼. 세 번째, 그 다음, 무언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술이 필요하죠. 맞아요? 결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공장과 재료를 사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에 돈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야?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지. 알겠나요? 다른 나라로부터 돈을 빌려와. 그래서 공장도 짓고 재료도 사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대신 돈 빌려왔으니까 이자도 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벌면 이제 갚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기술. 이것들도 역시 누구로부터 빌려오는 거야?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오는 거야. 배워와서 우리가 이걸 익혀가지고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형태로 많이 했다. 그러면 1950년에 많이 만들어냈던 물건들이 뭐다? 여기 나와 있네. 주로 소비재. 즉, 즉시 쓸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시 쓰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려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주로 한 것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식료품이 나와 있지. 교과서에 그래서 뭐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설탕하고 밀가루. 이런 것들을 팔아서 처음에 큰 기업들이 많아요. 설탕하고 밀가루면 지금 유명한 게 CGV로 유명한 CJ 이런 데 있잖아요. 다 이때 이제 식료품 팔아서 성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CJ 하면은 비비고 있잖아, 얘들아. 비비고 만두 맛있잖아. 그게 이제 이런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니까 좀 재밌지? 그치? CGV 하는 그 CJ가 제일제당이야, 원래. 제일제당이라는 말은 제당. 말 그대로 밀가루와 그 설탕을 파는 게 제당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걸로부터 큰 회사가 바로 지금 비비고 파는 그 CJ예요. 알겠어요? 지금 이제 영화산업도 하고 막 이러지? 어쨌든 두 번째로는 이제 섬유. 섬유는 말 그대로 옷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공장을 세우고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소비재는 왜 그럴까? 식료품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섬유는 전쟁 끝나고 나서 먹을 거 없고 입을 옷이 없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처음에는 기울인다. 배불리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니까. 알겠죠? 전쟁 이후에 굶주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다시 교과서 와서 177쪽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1962년에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알아둬야 돼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어요. 경제 발전을 하려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5개년이니까 5년씩 단위로 추진하는 거야.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처음 시작이고 1년이 되겠죠. 5년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뭘 할지 목표를 딱 세운 다음에 경제 개발을 시키는 거야. 이런 형태의 계획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요. 1962년이니까 이때 대통령이 누굴까요? 결국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결국 경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한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배웠듯이 5.16 군사 정변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 결국 박정희가 엄청나게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이 경제 발전이에요. 즉 자기가 권력을 무력으로 빼앗았지만 결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제 개발을 많이 했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했고 뭐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본들이 완성이 되는 이제 뭐 그런 시기가 되겠어요.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을 테니까. 알겠죠? 뭐 물론 지금도 경제가 제일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의미하는 시대는 아니죠. 나중에 이런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으로 두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해외로 수출해서 결국 많은 돈을 해외로부터 벌어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도 잘 돌리고 먹을 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이런 목적이요. 땅이 작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에는 자원이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나라 보세요. 북한은 이제 이때부터 이미 두 개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우리 남한 땅만 보면 땅이 좁다. 그치? 땅이 좁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름이나 뭐 이런 자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다른 나라의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출. 그래서 수출을 한 다음에 많은 돈을 대신 우리나라가 벌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돈으로 우리나라가 더 발전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수출 위주의 전략을 펼치게 돼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예요. 동시에 많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에서 한 10손가락 정도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나라다.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발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실에서 이렇게 전기도 나오고 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책상, 좋은 책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점심도 맛있는 급식도 나오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정부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결국 운반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날라서 해외에 수출을 해야 되지. 그러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설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정유시설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기름을 처음에 가져와가지고, 처음에 기름을 가져올 때는 완전 시꺼먼 기름으로 가져와요. 그 기름을 잘 정화하고 해가지고 휘발유나 경유,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바로 정유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그림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기름이 엄청 담겨 있고요. 이 기름을 맨 처음에 이제 시꺼먼 형태의 기름으로 와요. 그걸 원유라고 부르는데, 그 원유를 뭐 약간 천천히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뭐 경유, 그 다음에 뭐 휘발유, 뭐 등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름으로 만드는 것을 정유라고 해요.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 자동차, 부모님 자동차에 다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원래 기름은, 원유를 말 그대로 원래 형태의 기름이야. 이 형태의 기름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어디서 가져오느냐? 아랍 국가들에서 가져와. 만수르 막 이런 데 들어봤지. 그치? 그런 나라들의 기름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 원유를, 시꺼먼 기름을 배에다 싣고 오는 거야. 배에다 싣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울산 정유공장에 가가지고 이 원유를 어떻게 만들어? 뭐 자동차에 쓰는 경유, 디젤, 그 다음에 휘발유라든지, 그 다음에 따뜻하게 뭐 보일러나 이런 데 사용하는 등유,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어요. 이 원유 그대로는 시꺼매가지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기름으로 만드는 것을 정유라고 해요. 알겠죠? 여러분 아빠 자동차 잘 보면 경유 자동차가 있고 휘발유 자동차가 있거든? 경유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집어넣으면 차 고장나요. 반대로 휘발유 자동차에 경유 넣어도 차 고장나고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름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기름들이 있다. 그 다음에 니네 몰랐지? 그거 알아? 우리나라는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다? 응? 선생님 무슨 말이, 우리나라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을 수출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정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요. 기름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내는데, 왜냐면 이 경유를 만들어도 경유 안에 찌꺼기들이 들어있으면 자동차 엔진에 찌꺼기가 끼면 이제 기계가 고장 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경유나 휘발유를 굉장히 깨끗하게 잘 이렇게 정유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원유를 사와가지고 깨끗하게 경유나 휘발유로 만든 다음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한테 막 수출하는 나라라고 해요. 처음 알았지? 그치? 우리나라는 원유가 비록 나오진 않지만 이런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요즘에 우리 길 가다 보면은 저기 S오일도 있고 뭐 SK 주유소도 있고 다양한 주유소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이 정유 공장에서 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어쨌든 기름, 그렇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죠. 기름. 그 다음에 정유시설이 있어야지 자동차나 이런 데 공장에서 기름을 쓰니까 정유시설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발전소. 발전소는 결국 뭐가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얘들아? 전기. 맞아요. 여기 발전소는 결국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전기를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줄 것이다 이 말이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름에 또 전기세가 오르네 내리네 지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건을 빨리 날아야 되니까 고속국도, 말 그대로 고속도로 만드는 거지. 그 다음에 항만은 결국 이게 뭐냐면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곳을 항만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경부고속도로 나와 있지. 경부는 여기 보면 서울과 부산 간의 도로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빨리 날리기 위해서 결국 운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인천에 항만을 개발했다. 결국 배가 드나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뭘 통해서 들어올까, 얘들아? 자동차로 들어오나요? 아니지. 우리 왜 자동차로 다른 나라 가려고 해도 북한이 막혀 있잖아. 비행기로 올까요? 비행기로 나르면 얘들아 가격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싸겠지. 그지? 비싸서 안 돼. 그러면 결국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물건들은 뭘로 들여온다고? 배로 들여오는 거야. 배가 왜 그럴까? 배는 엄청 크지?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을 값싸게 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건들이 배로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수입으로 들어올 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거에서 많은 걸 만들어서 내보낼 때도 이 배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도로는 왜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연결하는 걸까?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항구도시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물건을 부산으로 빨리 나르고 부산에 들어온 물건을 빨리 서울로 나르기 위한 운반을 위한 고속도로인 거지. 알겠나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세금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기업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제품을 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결국 이렇게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부, 즉 국가가 나서서 굉장히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갔나요? 아 맞다. 우리 그리고 사업 이제 하기로 했지. 맞아. 선생님이 깜빡했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자세히 알려줄게요. 2페이지만 공부해도 벌써 30분이 훌쩍 가네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돼서 여러분이 배불리 잘 먹고 살 수 있고 경제 세계 12위의 대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것들을 알면 되고, 또 이런 과정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이 또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거를 알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찬가지 적용해서 여러분이 우리 반에서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것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를 조금 효율적으로 고민해 보기를 바래요. 알겠죠? 네, 고생했습니다.